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녁에 편히 침대에 누워 꿈나라로 가려는 시간. 우리 몸은 실제로 완전한 휴식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가장 충실한 경비원처럼 조용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혈전이라는 이 경고 신호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전이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그건 노인들만 걸리는 병이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혈전은 나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한 젊은이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 오랜 시간을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야식 습관이 있는 분들까지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뢰할 만한 의학 잡지인 글로벌 헬스 랜덤 저널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혈전으로 인한 심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천만 명을 넘습니다. 게다가 그중 40% 이상의 사망 사례가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들면 신체는 상대적으로 정지되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는 혈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잠자는 동안 몸이 보내는 구원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잠들어 있을 때 아래 설명되는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혈전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그러면 앞으로 놓치지 않고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류 미디어에서 듣지 못하는 건강 진실을 전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가족이나 본인이 건강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혈전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혈전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혈액이 우리의 혈관 속에서 맑고 시원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특정 요인이 개입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식습관이 지나치게 기름지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동반자금처럼 질척거리거나 고혈압이나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어 매끄럽지 않게 된다면 혈액 속에서 출혈을 막는 혈소판이라는 수리공이 손상 부위에 빠른 속도로 모여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려 합니다. 그들은 응고 요소들과 섞여 함께 뭉쳐져 작은 혈전을 형성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혈전 형성에 3가지 주요 요소가 관여한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의학적으로 위세의 3요소로 알려진 이 요소들은 우선 혈액이 특히 고응고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혈류 속도가 감소하거나 멈춘 상태. 셋째, 혈관 내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 혈전이 쉽게 생성됩니다. 만약 혈전이 그대로 머무른다면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혈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그것은 흘러가는 폭탄처럼 혈류를 횡단하여 암순이 걷는다. 만약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으면 치명적인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의 혈관을 막으면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뇌로 향하는 경우 뇌졸중, 일명 뇌경색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혈전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동맥혈전입니다. 뇌동맥과 관상동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막히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둘째로, 정맥혈전입니다. 주로 다리 심부정맥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경시하지 마십시오. 한번 흘러나가면 폐로 이동하여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혈전이 더 쉽게 형성되는 걸까요? 이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긴 시간 뜬금없이 앉아있는 생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나 기차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실 근무자들도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체의 혈액순환은 현저히 느려지고 혈류는 울퉁불퉁해지며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권위 있는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정맥혈전증 위험이 약 2배나 높습니다. 둘째,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향긋한 치킨이나 달콤한 케이크를 선호하며 이에 흡연 및 음주 습관을 겹치면 우리 몸의 혈액 점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걸쭉한 찐득한 액체 모양을 하게 됩니다. 식습관이 지나치게 기름져서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몬들 그림자처럼 꼬물거리고 고혈압이나 고혈당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돼서 부드럽지 않아진다면 우리 혈액 속에서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는 혈소판이라는 수리공들이 손상된 부위에 신속하게 모여 손상 부분을 수리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응고 요소들과 혼합되어 작은 혈전을 형성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혈전 생성에 3가지 주요 요인이 관여한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의학적으로 위셔의 3요소로 알려진 이 요소들은 먼저 혈액이 특히 응고된 상태에 있는 것, 즉 혈액이 매우 끈적하다는 사실. 둘째, 혈류 속도가 감소하거나 멈춘 상태. 셋째, 혈관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3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혈전이 비교적 쉽게 형성됩니다. 혈전이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면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혈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그것은 흘러가는 폭탄처럼 혈류를 횡단하여 암순이 걸어다닙니다. 심장에 혈액을 보내는 관상동맥을 막으면 치명적인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의 혈관을 막으면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 치명적인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전반적으로 혈전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동맥혈전입니다. 뇌동맥과 관상동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막히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둘째, 정맥혈전입니다. 주로 다리 심부정맥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떨어지면 폐로 이동하여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혈전이 더 쉽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이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나 기차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 근무자들도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체의 혈액순환은 현저히 느려져 혈류는 울퉁불퉁하게 되고 혈전이 특히 쉽게 형성됩니다. 권위 있는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정맥혈전증 위험이 약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둘째,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평소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향긋한 치킨이나 달콤한 케이크를 좋아하며 여기에 흡연과 음주까지 더하면 우리 몸의 혈액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걸쭉한 찐득한 액체로 변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나 장시간 야근하는 분들은 혈관이 오래된 나무다리처럼 매우 취약해지며 혈전이 빠르게 축적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질병이나 수술 후 영양으로 인해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복 중인 경우에는 신체 내부 환경이 바뀌어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이는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것과 같다.
이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수면 중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가 왜 중요한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혈전증의 5가지 수면 경보 신호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경보는 밤에 한쪽 다리만 부어오르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한쪽 다리만 부어오르고 간혹 팽팽해지며 뜨거워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통증과 경련을 동반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하체 심부 정맥 혈전의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리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부종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시간 누워있을 때 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이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은 사무직 종사자, 장거리 운전자, 임산부, 수술 후 환자 등이다. 미국 혈액학회에 따르면 다리 부종, 통증 또는 야간 경련으로 초기에 병원을 찾는 하체, 정맥 혈전증 환자는 약 50%이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나쁜 자세나 칼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경고는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경우를 말한다. 숨을 쉴 수 없는 압박감과 함께 큰 돌이 가슴에 눌린 듯한 느낌, 숨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앉아서 크게 숨을 들이쉬어야 하며 이는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높은 징후일 수 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혈액순환을 막아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한 질병이다. 부적절한 처치로 심각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따르면 급성 폐색전증이 적시에 치료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병 후 황금 같은 6시간 이내에 효과적인 혈전용해 또는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은 5%에서 13%로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한밤중에 숨이 막혀 깨는 경험은 반드시 몸이 보내는 가장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3번 경보. 유진이는 야뇨 빈번, 심지어 소변 색상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성인들은 야간 배뇨 횟수가 적으며 갑작스럽게 빈번한 야뇨를 경험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변 색깔이 이상해진다면 이는 신장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신장동맥이 통풍되지 않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병 학회지 어메리컨 저널 오브 키드니 디지지즈에 따르면 신장 혈액 공급 부족은 야뇨 증가와 소변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즉시 병원에서 신기능과 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번 경보.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과 사지저림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며 손발이 저릴 경우 이는 뇌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길과성 뇌어혈 발작, TR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므로 즉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약 40에서 50%가 실제 발병 1대 2주 전에 아침 기상 시 어지러움, 사지 저림과 같은 TR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호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5번째 경보는 수면 중 빈번한 기침이나 객혈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최근에 감기 증상이 없거나 목이 아프지 않은데도 밤에 누워서 잠들면 기침이 멈추지 않고 대부분 마른 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끔 피가 섞인 가래나 심지어 생혈을 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폐에 혈전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폐동맥을 막는 혈전이 생기면 폐의 혈액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여 지역적인 허혈이나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호흡기를 자극하여 빈번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괴사된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혈액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종류의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으로 신체 활동이 적고 혈액순환이 둔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을 마친 환자로 신체 저항력이 약해져 회복 중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임신한 부인들로 매우 특별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폐색전증 환자 중 혈액과 가래가 동반된 지속적인 마른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은 약 15%에서 24%에 달한다고 유럽 호흡기 학회지 유러피언 레스퍼러토리 저널가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가래가 섞인 기침이나 객혈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경고 신호를 들은 후에는 혈전증의 위험성에 대해 더 심도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혈전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침묵의 살인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세요. 움직이세요. 일어나세요. 혈액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생명은 운동에 있다는 구호가 절대적인 진리임을 명심하세요. 미국 심장협회는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성인들에게 권장합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빠른 걷기가 해당됩니다. 혹은 저녁 식사 후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빠른 걸음이나 수영, 요가와 같은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혈액을 흐르게 하여 혈관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꺼리고 정기적으로 몸을 풀어주십시오. 사무실 근무자들을 위한 규칙이 있는데 1시간마다 5에서 10분씩 일어나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러 가거나 사무실에서 한 바퀴 도는 등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이세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휴게소나 휴게시설에서 수시로 일어나서 걷거나 관절을 움직여 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세요. 영국 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작은 행동이 혈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담배를 포기하여 혈관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과 유해물질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발생을 촉진합니다. 혈전은 손상된 부위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혈관 건강을 위해 담배를 중단하고 음주도 줄이세요. 건강한 혈관 환경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지방 풍부한 음식과 단 음식을 섭취를 제한하세요. 지방,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섭취하는 양을 조절하고 혈액의 점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심해 생선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00mg의 오메가-3 섭취로 혈전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을 희석시키세요. 하루에 1500에서 2000ml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도록 도와줍니다. 목마른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물을 섭취하여 신체를 항상 수분이 되도록 유지해주세요. 또한 신체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고위험군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조치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를 방문하세요. 혈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혈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거나 부정 휴식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우리에게 필요한 알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한밤중에 한쪽 다리가 부음과 통증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중요한 신호를 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밤에 다리가 부음과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나거나 새벽에 어지러움과 손저림을 느끼거나 심지어 야뇨증이나 밤에 기침이 나타나는 등의 5가지 신호 중 하나가 나타날 경우 이는 혈전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경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체질 변화는 건강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질병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은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혈전은 무서울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일상적으로 활동을 늘리고 장시간 앉지 않도록 노력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소소한 변화들이 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몸의 신호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여 스스로를 보살피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좋은 건강 관리 팁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